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무궁화 방송은 이 무능하고 부패한 문재인 정부에 대항해서 과연 지금 야당은 대한민국에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제 말에 동의하시는 분도 있고 동의하지 않는 분도 계시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극히 객관적으로 제 개인의 생각임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가고 국가 경제, 안보, 외교, 일자리 무엇 하나 제대로 돌아가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름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과연 국민에게 지금 얼마만큼 지지를 받고 있는지 이것이 궁금해집니다. 문재인 정부 3년 반 동안 세계 12국에서 우리는 얼마나 전진했는가, 오히려 얼마나 후퇴하고 말았는가, 또 국가 부채는 얼마나 빚더미에 쌓였는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모든 빚들이 다 우리 후손들에게 돌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와중에도 야당인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은 지금의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로는 도저히 희망이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진작에 당 대표를 뽑아서 정상적인 당 체제로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비상시국 체제로 간다는 것은 말이 될 수 없습니다. 좌파 정권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우파 견제 정치가 필요한데 첫째 김종인은 색깔부터가 우파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자신의 노력으로 국회의원이 되거나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오로지 기회주의적 관점과 사고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선거는 엄청난 시험입니다. 상대의 온갖 비난과 대결에서 결국 지역 유권자들의 판단에서 국회로 내보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오점이 있다면 결코 선거에서 이길 수 없는 것이 지금의 대한민국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종인은 자신의 권력 야욕과 오만함으로 인해 지금쯤 야당으로서 굳건한 포심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야당을 선호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저는 첫째, 김종인과 원내대표 주호영은 포용의 정치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소속 의원들을 하루빨리 받아들여서 모두가 일심으로 단결하는 정치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홍준표 의원이나 김태호, 윤상현과 같은 중진 거물급 인사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자신들의 존재감이 사라지기 때문이겠죠. 이분들이 들어오면 자신들의 존재감이 사라지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분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이 과연 우파 정치인인가 아니면 대한민국에도 없는 중도나 찾고 있는 기회주의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김종인은 언제든지 뒤틀리면 지금의 좌파 정당으로 갈 수 있는 인물입니다.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킨 핵심 일원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김종인은 국민의힘에 대한 애착이 없다고 봅니다. 그는 최근 부산시장을 놓고 국민의힘의 부산시장감의 인물이 없다라고까지 했습니다. 이 말은 자신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다는 뜻입니다. 왜 인물이 없겠습니까? 수많은 인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코드가 맞는 인물이 보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 말 한마디가 정당에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에 대해 분명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발언을 한 것은 한마디로 우파 정치인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는 새로운 지도부가 필요합니다. 누구도 개파를 논할 수 없고 국회의원의 경륜과 지역으로부터 인정받아온 새 인물의 새 지도부가 하루빨리 탄생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가 당대표가 되면 일단 개파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런 개파도 없고 그동안 민주당에서 삼선 국회의원을 하면서 올바른 말만 하다가 결국은 그들에게 팽당한 조경태 의원을 우리 당 대표로 뽑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지금 시대적 소망입니다. 조경태는 민주당 지역에서, 그것도 부산에서 3선이나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그는 민주당 시절에도 자신이 속한 당에서도 그들과 어울릴 수 없었고 오히려 당내에서 야당의 소리를 들어왔습니다. 그는 지금 문재인에 대해서 미래를 예측했고 문재인은 대통령감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그때 분명히 밝혀왔던 인물입니다. 그때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들 내부의 문제로만 인식했지만 지금에 와서 보면 그가 얼마나 제대로 인식을 하고 있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은 당임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은 대통령감이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민주당을 탈당하고 새누리당과 국민의힘에 입당하여 2번이나 당선이 되었고 지금 현재 5선 국회의원입니다. 웬만한 사람이면 탈당을 하든지 하게 되면 그동안 지지해온 유권자들이 등을 돌립니다. 왜냐하면 철새라고. 그러나 그는 지역으로부터 깊은 신뢰를 얻어 있었기에 야당을 거치면서도 5선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항상 겸손하고 누구에게나 친절하다 하는 것을 제가 항상 봐왔습니다. 하나를 보면 우리가 열을 알듯이 그는 지금도 진행형인 정치인입니다. 따라서 조경태가 당대표가 되어서 강한 협력을 주문하고 무소속 건물 정치인들을 입당시켜서 한 덩어리로 완전히 뭉쳐야 하는 시기가 시급하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언제까지 비상대책위로만 가야 하는가? 하루빨리 전당대회를 하든지 해서 올바른 리더를 찾고 진영을 갖추어야 거대 여당과 싸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경태가 당대표가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을 저는 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국민 누구도, 당은 누구도 공정하지 못하다는 말은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친박이니 비박이니 하는 이런 논란에서 해방될 수 있고 올바른 야당으로서의 정치가 시작될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또 헌당의 정신과 애당심이 없는 지금의 지도부로서는 어떤 대안을 내놓아도 당원들과 국민들이 설득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국민의힘에도 많은 정치인들 중에 분명히 똑똑하고 지혜로운 의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거대 여당에 대해서 공격의 빌미를 주지 않고 가장 합리적인 인물로서 조경태가 당대표가 되어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조경태는 여당의 공격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또한 하루라도 빨리 해결해야 할 숙제인 것입니다. 앞으로 보궐과 대선이 기다리고 있고 시간이 촉박합니다. 내 집 단속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그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 지금 절실할 때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번 이 국민의힘의 지지율을 보면서 정말로 분통함을 느낍니다. 소위 당 대표라는 사람이 우리 당에 인재가 없어서 시장 후보를 낼 수 없다는 이런 말을 하고 다닌다는 것은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야당이 아닙니다. 저는 혹시 이중첩자가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따라서 국민의힘이 지금 국민으로부터 과연 신뢰를 받고 있는가 하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주호영 원내대표 역시 자기 딴에는 열심히 하고 있지만 이 앞전에 당명이 뭐였습니까? 미래통합당이었습니다. 당명을 미래통합당으로 만들어 놓고 지금 무소속으로 나가 있는 국회의원들 하나 제대로 포용하지도 못하는 그런 통합당을 만들어서 결국 그 이름마저 사라졌습니다. 이런 와중에 아직도 국민이 이 문재인 정부와 이 비도덕적이고 무능하고 완전히 엉터리 같은 이런 정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지지를 받지 못한다는 것은 정말로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옛날에 자유한국당 시절에 또 박근혜 대통령이 있던 새누리당 시절에는 우리의 지지율이 얼마였습니까? 선거에서 무려
51.6%를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그 수많은 우파 국민들은 다 어디 갔을까요? 왜 그들은 지금 국민의힘을 외면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빨리 파악하지 않으면 우리 당은 미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다른 대표가 되면 차태기 당인이 이런 말들이 나올 우리가 크기 때문에 조경태 의원이 당 대표가 되면 일절 좌파들이 조경태 의원에 대해서 차태기 정당인이 이런 빌미를 줄 수 없는 처지가 됩니다. 따라서 저는 조경태를 당 대표로 추천하는 방송을 오늘 여러분에게 합니다. 제 방송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제 방송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들지 않는 대로 댓글에 응대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